이 방법을 적용하면 저처럼 난방비 30%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난방비를 줄이는 세팅 방법뿐만 아니라 이 한 가지를 더 세팅해서 적용하면 관리비 자체를 34%까지 줄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 외에 관리비의 비중을 또 하나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전기세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전기세 비용도 43%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관리비가 매월 40만 원 이상씩 나와서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1년 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테스트해보고 확실하게 관리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말이죠. 최과장입니다. 자, 그럼 먼저 흔히들 난방비에 관련 주제로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보를 공유해 주셨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비용을 줄였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세팅하셔야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풍이 많은 집이든 아니든 반드시 꼭 세팅하셔야 하는 것은 단열 뽁뽁이는 무조건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모든 집은 창문 쪽에서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 손실을 차단해야 난방비를 줄 수 있는 시작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무조건 1순위로 열 손실을 차단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합니다. 여기서 요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는 뽁뽁이가 단열 뽁뽁이인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 단열 뽁뽁이는 열 손실 방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창문에 붙이실 때는 뽁뽁이가 튀어나와 있는 쪽으로 창문에 붙이셔야 냉기가 올바르게 잡힙니다. 제가 예전에 실수한 내용이라 꼭 체크하세요. 뽁뽁이를 붙일 때 분무기를 이용해서 붙이게 되는데 그냥 물로 해서 잘 안 붙으실 때는 물 안에 세제를 조금 섞어서 이용하시면 뽁뽁이가 창문에 더 잘 붙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뽁뽁이를 붙이지 않았을 때와 실내 온도 차가 2도에서 3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받아 실내 온도가 잘 유지될 수 있게 커튼을 걷어주시고요. 밤에는 반드시 닫아놓아서 열 손실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겨울철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모로 된 긴팔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려면 집에서 반팔을 입고 쌀쌀하다고 난방기를 켜시면 난방비를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 기본적이다 싶으실 텐데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 세 번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난방기 세팅입니다. 집집마다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실 테지만 난방기를 살펴보시면 실온 모드와 온돌 모드 그리고 예약 모드 마지막으로 외출 모드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간헐 난방 방식인 예약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난방비를 30% 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간헐 난방 방식의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약 모드는 두 가지 가동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1시간에 5분으로 설정하면 55분 동안 난방을 멈췄다가 5분 동안 난방이 가동이 되는 방식이죠. 이 부분은 제조사마다 작동시키는 방법이 다르실 테니 제조사에 꼭 문의해서 설정 방법을 먼저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실내 내부 온도 기준을 24도로 기준을 잡았고요. 자녀가 없고 추위를 잘 안 타신다면 23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외풍이 심한 주택은 난방기의 온도 기준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왜냐하면 온도 센서가 이렇게 하단에 있어서 외풍이 생기면 실제 온도보다 낮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도 센서를 누르면 온도가 쉽게 변하죠. 이런 휴대용 온도기를 외풍이 없는 곳에 따로 두고 기준 삼아 주세요. 자, 저는 낮과 밤에 따라 설정을 달리했습니다. 낮에는 예약 모드가 아닌 실온 모드를 이용해서 내부 온도를 23도로 맞춰놓고 22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6시간 이상 외출 시에만 예약 모드로 4시간에 5분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가 24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예약 모드를 세팅해서 난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과 방 모두 3시간에 5분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이렇게 세팅을 시작해서 거실은 그대로 두고 방 온도를 체크하면서 24도가 유지가 안 된다 싶으면 세팅값을 그때 변경해 주세요. 가동 시간을 3시간에 10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동을 멈추는 시간을 2시간에 5분으로 말이죠. 그래도 24도가 유지 안 된다면 1시간에 5분으로, 방 온도가 1시간에 5분으로 변경했는데도 24도가 유지 안 된다면 그때 거실 3시간에 5분 세팅값을 2시간에 5분, 1시간에 5분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거실 세팅까지 변경했는데도 방 온도가 24도가 유지가 안 된다 할 때 그때 가동 시간을 그 이후에 늘려주시는 겁니다. 1시간에 10분, 1시간에 15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경해서 최저값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세팅값을 변경하기 전에 가정에 가열식 가습기가 있다면 가습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해보고 그래도 24도가 유지가 안 된다 싶을 때 그 다음에 세팅값을 변경해주세요. 가습기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가열식 가습기로 이용하셔서 난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열 손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생각보다 이 가열식 가습기가 온도 변화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없다면 하나 장만하셔서 두고 쓰시면 더 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줄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온도가 잡히면 그대로 두고 안 되겠다 싶을 때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 거실에 1시간에 5분, 방 1시간에 10분 이상으로는 웬만하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 난방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방에 가열식 가습기를 이용하면 24도 밑으로 내려갈 일은 크게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 팁인데 온수 모드는 중이나 하로 설정한 다음 수도 꼭지를 온수 쪽으로 놓지 말아주세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냉수 쪽으로 놔야 온수가 가동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이유는 온수 쪽으로 놓으면 습관적으로 가볍게 손을 닦을 때도 온수가 가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냉수 쪽으로 놓고 필요할 때만 온수를 돌리는 것이 난방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2년 동안 보시는 결과처럼 이렇게 해서 23년도 1월 난방비가 91,750원, 24년도 1월 난방비가 65,530원, 난방비를 약 30%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약 모드의 간헐적 난방 방식을 써봤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택 환경과 개별 난방이냐 지역 난방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세팅 조건을 온열식 가습기를 이용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준점을 잡으면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면 난방비는 무조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세 비용을 43% 줄이고 관리비 자체를 34%까지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력의 콘센트를 뽑아놓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흔히 알려진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외출하거나 잠든 시간에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해주세요. 스마트 플러그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플러그가 나올 텐데요. 저는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과 기능이 알차서 TP링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사용하는 제품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러그는 휴대폰 어플과 연동해서 설정 시간을 지정해서 전력을 차단하는 플러그입니다. 자, 오케이. 그럼 스마트 플러그를 어디에 세팅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에 세팅을 하시고 차단 시간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전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가정에 누구나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TV 셋탑박스입니다. 이 셋탑박스가 TV보다 10배나 많은 대기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TV의 대기 전력량이 1.3W인 것에 비해 셋톱박스 12.3%W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TV가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셋톱박스는 계속 상시 전력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에 세팅을 하나 해주시고요.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요새 대중화가 많이 돼서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는 비데입니다. 이 비데도 사용하지 않아도 대기 전력량을 하루에 24W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세팅 하나 해주시고요.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정수기입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집에서 타이머가 작동되지 않는 가전제품들을 한번 쭉 째려보시고 가장 전력을 낭비하고 있겠다 싶은 제품들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제품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통상 1일 평균 156W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팅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마치고 나면 제조사별로 어플을 제공하고 있을 테니 휴대폰에 설치해 주시고요. 이제 차단 시간을 저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셋탑박스는 밤늦게 TV를 보는 경우를 대비해서 새벽 시간인 오전 3시에 전원을 차단 후 제 와이프 김엄마님께서 첫째 학교 보내고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TV 시청을 하시는 시간이 오전 10시에 전원이 들어올 수 있게 설정했고요. 비데의 경우 새벽 오전 1시 전원 차단 후 다음날 오전 7시에 전원이 들어오게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기는 새벽 오전 1시에 전원 차단 후 다음날 오전 6시에 전원이 들어올 수 있게 설정했고요. 이 세팅 값은 여러분의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 전기 먹는 가전제품들을 사용 시간이 없을 때 전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23년도 1월 53,674원에서 24년도 1월 36,658원 전기세를 약 43%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체 관리비는 난방비와 전기세의 절감 효과로 23년도 1월 관리비가
45만 3,410원, 24년도 1월 관리비가 39만 1,270원, 약 34%를 줄이게 되었죠. 말씀드렸듯이 제가 2년 동안 실질적으로 검증한 결과니까 믿고 꼭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리비를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전에 업로드한 손목 지키는 무선 청소기 추천 영상이 제 채널 기준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습니다. 시청하고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유용하고 실속 있는 생활용품과 생활 꿀팁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무선 청소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버튼을 통해서 구독해 주시고 많은 정보들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패밀리 피스!